안녕하세요.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와! 저는 티볼리를 타고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티볼리랑은 달라요. 그때는 1.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었던 차량이고요. 특히 그 차는 이제 시승차라서 풀옵션이었는데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.6 자연흡기의 이제 기본 트림. 이제 1.6 같은 경우는 트림이 V1, V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1,800만 원대의 V1 트림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왜 티볼리를 시승하냐? 또 제가 본편에서는 신형 모닝과 비교를 했는데요.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너무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자동차, 특히 이제 신차를 구매한다는 게 점점 부담감이 다가오고 차가 다 비싸요, 솔직히 요즘.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바로 이 티볼리 1.6 자연흡기가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. 아무튼 제가 이 티볼리 1.6을 타고 이틀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는데요. 이게 1,800만 원대잖아요. 그래서 막 에이다스 없어요. 뭐 흔히 말하는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,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, 하물며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앞차가 급정거했다. 그러면 뭐 삐비빅 뭐 이런 거 안 나오냐? 안 나와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내가 발끝으로 이제 섬세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깡통, 이 티볼리를 탈만하냐?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운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탈만해요. 그리고 사실 저는 첫 차도 그렇고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옛날 차로 운전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탈만합니다. 탈만해요. 근데 이제 막 에이다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반자율 주행 기능 있고 또 요즘 또 이제 차들 되게 옵션이 좋게 나오잖아요. 그런 차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셨다가 요 티볼리 1.6 이 저렴한 트림을 타신다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가령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없어요. 이거는 그냥 크루즈만 있습니다. 그냥 크루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속도를 60km로 설정을 해놨어요. 그러면은 그 속도로만 쭉 가줍니다. 앞에 차가 있으면은 뭐 브레이크 밟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60km로 그냥 쭉 가줍니다. 그리고 핸들 보조, 차선 보조 당연히 없기 때문에 내가 두 손으로 딱 붙들고 가야 되고요. 그리고 통풍 시트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시승 차량이 V1 트림에 이 밸류어 패키지와 9인치 내비가 들어가서 차량 가액이 약 2,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뭐 내비라든지 뭐 열선 시트,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요. 그냥 V1 트림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시트도 직물이 들어가고요. 뭐 열선이 어디 있어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실 있는 거는 핸들과 뭐 페달 아니면 변속기, 엔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요즘은 막 다 디지털 클러스터 쓰잖아요. 그리고 요즘 경차들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니기는 하지만 요런 아날로그 동그라미 계기판에 바늘로 쭉 올라가는 거 말고 디지털 숫자로 표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.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요소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티볼리 1.6은 상당히 예스럽습니다. 약간 그 제주도 렌터카 막 최저가 검색하면은 K5 막 2세대 이런 거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렌터카 트림이 또 따로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열선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. 클러스터도 막 흑백에다가 막 바늘에다가 아날로그 틱한데 그 느낌이 티볼리에서도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.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. 차는 사실 뭐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동수단 목적에 의하면은 정말 괜찮아요. 이렇게 쭉 가속할 때에도 좋고요. 제가 추월을 해볼게요. 이게 RPM이 3,000을 넘고 나서부터는 좀 엔진음이 커지기는 하지만 무리 없이 잘 치고 나간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차량이 안 나가진 않아요. 하지만 퍼펙트하게 정말 짜릿하게 잘 나가진 않는다 정도지 그래도 남들 가는 만큼은 가기 때문에 출력 스트레스가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. 대신 이제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그때는 살짝 얘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. 가긴 가는데 야 나 이렇게 밟는 차 아닌데 이렇게 밟으면은 나
어디 뭐 고장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식처럼 진짜 막 소리가 엄청 웅장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차는 너무 무리해서 밟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 모닝과 비교를 했는데 당연히 경차랑 비교하면 티볼리가 좋죠. 특히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만족감이 가장 높았습니다. 그거랑 출력. 이제 지금 뭐 캐스퍼를 제외하면은 경차 같은 경우는 다 1.0 자연흡기 엔진을 쓰잖아요. 밟아도 안 나가요. 이게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나가거든요. 그래서 진짜 엄청 막히는, 특히 이제 막 강남 이런 데는 새벽 아니면 정말 막히는 도시잖아요. 그런 데 갔을 때에는 그래도 경차가 좋겠다. 왜냐면 골목도 좁은데 막 다들 큰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 동네는 솔직히 뭐 다 필요 없고 모닝 한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, 이제 그 강남 구를 벗어나게 되면 막 고속도로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럴 때 이 경차를 타게 되면은 출력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집니다. 조금만 장거리를 가더라도 등허리가 아려와요. 아픈 게 아니라 아려옵니다. 아득하게. 그래서 이런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경차와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형 SUV인 티볼리가 당연히 좋습니다. 그렇다고 티볼리가 승차감 측면에서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좋은 편이 아니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이게 경차랑 비교를 하니까 웬걸 거의 뭐 S클래스를 탄 기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 가격대에 사실 같은 2천만 원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 탈 거다. 그리고 뭐 정말 나 혼자 탈 거면은 사실 경차가 최고긴 하지만 가끔 가족도 태우고 친구도 태우고 뭐 장도 보러 다니고 뭐 캠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닌다 하신다면은 티볼리가 나을 것 같아요. 옵션 면에서는 같은 2천만 원이면 모닝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옵션을 아무리 집어넣더라도 차 급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뭐 그돈시 시리즈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차량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차 급에서 오는 것들은 어떤 옵션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. 가령 정숙성, 승차감 이런 것들은 정말 옵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탄다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면은 이 티볼리 1.6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은 경쟁차선 안에서 봤을 때 뭐 셀토스 같은 경우도 기본 그냥 깡통 트림은 2천만 원이거든요. 근데 사실 셀토스 완전 깡통은 정말 뭐가 없어요. 얘 티볼리보다도 더 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탈만하게 짜다 보면은 막 프레스티지 올라가고 거기에 옵션 조금 추가하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한 2,600, 700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 얘랑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죠.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되고요. 그나마 좀 가격 경쟁선이 좀 맞다라고 느껴지는 차종이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.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액티브나 RS를 선택하면 또 메리트가 없는데요. 이제 기본 트림인 LS나 LT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2천만 원 초반이잖아요. 그래서 그나마 비벼볼 만한 그런 차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구간이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제 뒤에도 뭐 트럭이 있고 그런데요. 앰뷸런스.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죠. 저는 이 실내 정숙도를 측정할 때 물론 기계로도 여러분들께 데시벨로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앰뷸런스 특히 수도권은 앰뷸런스 진짜 자주 지나다니잖아요. 앰뷸런스가 지나갔을 때 그 소음이 얼마나 실내에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차는 방음이 잘 돼 있구나, 이 차는 방음이 좀 별로래 라고 이렇게 매기거든요. 근데 제가 타고 있는 티볼리는 1.5도 똑같았어요. 솔직히 이 방음적인 부분에서 급치고는 조금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느껴졌습니다. 제가 창문을 열고 다니지 않아요. 가끔 가다가 댓글로 이렇게 창문 열고 지금 촬영하시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저는 단연컨대 촬영하면서 창문을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단 한 번도 없어요. 지금 다 닫았어요. 다 닫았어요. 여기서 열면은 마침 또 앞에 빨간불이라서 정차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창문을 다 닫고 리뷰를 합니다. 항상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창문이 열려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부 소음 유입이 좀 큰 편인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또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 또 납득이 되기 때문에 뭐가 아쉽다가도 통풍 없어 덥다 하다가도 가격이 1,800만 원이야. 그러면 그럴 수 있지. 이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이거 너무 옛날 차 같은데 근데 1,800만 원이야.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.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.
참고로 오늘 제가 주행했을 때 연비는 13km가 나오고 있고요. 공인 연비는 리터당 11km대인데요. 제가 이틀간 막히는 구간이 6, 그리고 고속도로가 한 4 정도 됐을 때 연비가 한 12.5, 13?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참고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4,600km를 탄 차입니다.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끝난 차량인데요. 공인 연비보다는 연비가 그래도 아주 조금 더 잘 나오는 차인 것 같기도 해요. 참고로 이게 제가 1.5 터보를 탔을 때에는 2차보다는 연비가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터보 엔진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연비가 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. 아니면 제가 너무 밟았을까요? 아무튼 이렇게 옆에 화물차가 지나갈 때 이런 외부 소음 유입이 비교적 큰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이게 경차랑 비교하면 또 정숙한 편이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래 끝과 비교하면 확실히 급 차이는 무시를 못해요. 지금 분명 이 티볼리도 아쉬운 포인트가 너무 많기는 하지만 아래 끝과 비교하면 또 괜찮은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이 거의 안 들어가 있잖아요. V1 트리면서도 다른 옵션들도 넣을 수가 있는데 별로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지금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막 화장 거울 이런 것도 없어요. 진짜 이렇게 선바이저에 램프가 없는 차량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룸램프 같은 경우도 이 위쪽이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당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완전 저렴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? 진짜 90년대 차에서 볼 법한 생 플라스틱 그 자체입니다. 그리고 등도 당연히 호박등, 노란 등 들어가고요. 근데 뭔가 맨날 LED만 보다가 이렇게 호박등을 봐서 그런지 뭔가 또 정겹기도 합니다. 약간 할머니 집 온 것 같기도 하고, 이런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것들도 정말 저렴한 소재로 되어 있죠. 아무튼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아쉬운 포인트가 당연히 많기는 하겠죠.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가격대에 속하다 보니까. 그래도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트랙스와 마찬가지로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 이제 용납이 가능한 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. 참고로 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밸류업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마트 키입니다.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저번에도 그랬는데 KG 모빌리티는 이런 키 케이스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지금 쌍용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공식 홈에서 파는 그런 키 케이스인가 봐요. 가죽 재질이 정말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번에 티볼리 1.5도 그랬는데 이게 티볼리를 사면 주는 건지 아니면 뭐 한정된 그런 딜러분들만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향제가 꽂혀 있습니다. 이게 쌍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긴 한데 KG 모빌리티 정품 방향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티볼리를 샀을 때에만 주는 것 같아서 나름 깨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?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좀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감기가 왔었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.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